대한민국은 빙다리 핫바지로 중국의 부정선거를 도와왔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그 부분을 알고 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요. 지금 메릴랜드 주에서 열린 2025년 보수정치행동회의에 지금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최측근도 만나고요.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에 관련된 그리고 총체적 난국소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보수 정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은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낸 다음 국제사회와 손잡고 이 부정의 세력을 함께 척결하자라는 겁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가요, 이런 한국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한국 개입에 대해서 우려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일기 때부터 대중국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를 운영해왔죠. 세계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 중국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강자임을 강조했죠.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죠. 그런 한국을 미국은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좋은 사인이죠. 대한민국이 이제 사회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그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좋은 사인 하나.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좀 포착되면서 위기감 또한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야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현지 시각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금 공화당 주지사 협회 만찬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같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이기는 다시 그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겠다. 보수주의, 자국 보호주의로 간다. 세계 경찰국으로서 뭔가 재편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의 갈래가 대중국 압박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화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비핵화 이런 것으로 평화적인 부분을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미국은 타겟 설정이 이제 미국을 압박하는 또는 미국의 위협이 가하는 상대국에 대해서 제대로 압박하겠다. 평화보다는 내 나라 우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의 압박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땡큐죠.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미국의 중국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이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미국 우선 정책연구소, 연구소 이름도 화려하죠. 여기에 방문 중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정보를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8가지 필수 고려 요소 중 중국 공산당 영향력 약화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전략의 최대 걸림돌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어떤 쪽으로 타겟을 잡았냐면요. 세계 지도에서 중국 쪽의 이 서쪽은 자기들이 먹겠다. 그러니까 태평양을 기준으로 이쪽은 미국 니들이 관여를 해. 이제 중국은 소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쪽 세계지도를 딱 펼치면 태평양을 기준으로 왼쪽을 먹겠다. 오른쪽은 니네들이 먹어. 그런데 딱 그 중앙에 누가 있냐면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은 한 편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을 쓸고 가느냐, 여기서 이제 이쪽 아가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고 없고로 나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도 들죠. 예전에 대한민국 그 땅 쫙 펴놓고 몇 개 칸 질러놓고 요 땅은 내 거, 요 땅은 내 거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어옴도 있습니다. 니들이 뭔데? 라는 생각. 그런데 예전 방식과는 다르게 중국은 이제 주권 찬탈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주로 이 부정선거로 그 국가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입장에서 손쉽게 먹겠다.
돈으로 그 기업을 사서 운영권을 가지면서 그 나라의 이제 입김을 좀 작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되는 게 중국이 1대1로 정책이죠. 그러니까 1대라는 게 육상 실크로드를 얘기하는 거고 1로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이 정책이 시진핑이 들어와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인프라 경제 협력 프로젝트다라고 뭐 이야기는 하는데 사실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거기서 기술 패권을 강화하겠다. 그 말은 뭐 스파이든 뭐든 기술력을 착취하겠다. 가져가 가지고 우리는 세컨드 팔로우로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돈으로 장악한 곳에는 군사력을 억지해서 힘들이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땅 따먹기 쉽게 그러면서 미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신식민주의다라는 논란이 있기도 했죠.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같이 국가적으로 돈이 필요한 곳에 이제 일순놀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돈 먼저 땡겨주고 거기에 다리 지어주고 뭐 건물 지어주고 돈을 못 갚으면 고리대금업으로 다 먹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라를 야금야금 먹었죠.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이 거슬리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트럼프 이기는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한국 에 대한 이 지정학적 위치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선을 그어서 서쪽을 자기들이 먹겠다, 동쪽을 미국이 가져라는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시진핑의 그 구상의 중국의 구상의 중심점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태평양 진출을 하기에 한반도를 먹어버리면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친중의 세력 안에 두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쉽게 문재인 같은 꼬붕이 하나 꽂아 놓고 난 다음에 모든 정책들이 친중 정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장악해 왔죠. 미국의 CIA 보고서뿐만 아니라 싱크탱크도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데 반작용으로 중국은 주변 국가에 대한 정치적 공작을 통해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식으로 집단적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미국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무리한 공작을 펼쳐가면서도 진행하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형배 끌어내려라라고 하고 있는데도 문형배는 완장차고 국민 안 보이고 앞만 지르고 달리고 있죠. 그 이유가 너무나 큰 뒷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뒷배.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공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요, 이런 세력 형성 자체를 굉장히 미국의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한국만큼은 굉장히 신경 써서 본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구상하에 한국의 부정선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까지 이 부정선거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죠. 이 모든 것도 이제 미국의 리스크의 요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것을 안 순간 이제 트럼프는 이제 중국에 대한 공격 대상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쪽에 이제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거죠. 미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다라면 그 후에는 친중의 세력들이 대거 투입될 거고 부정선거는 없단 말이 될 거고 그러면 부정선거는 더욱더 치밀하게 노골화될 거고 이렇게 되면 친중의 성향들 인사들이 모든 공직의 선출자로 자리 잡을 거고 그러면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홍콩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홍콩이 국민들의 저항을 완벽히 무시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공직에 정책 집행자들의 친중 성향 인사들을 앉히면서
중국이 필요한 정책들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중국 공산당이 하는 정책들을 다 해버렸죠. 언론의 자유 없습니다. 다 검열. 시진핑 욕하면 어느 순간 잡혀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카톡 검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억압을 하다 보니까 이 자유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거. 그게 국민들이 저항한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을 만큼 제도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압박을 해버리니까 한순간에 자유가 사라졌죠. 대한민국도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이 트럼프 정부에 요청을 좀 합니다.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도 이 미국 보수 연합회의, 보수 정치 회의에 가가지고요. 이 대통령이 지금 탄핵에 구속되어 있는 건 반국가 세력의 탄핵몰이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였는데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안 되는 거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죠. 미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중국을 대상으로 패권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매우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한국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행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분명히 터뜨릴 거고요. 이것을 압박카드로 두고 시진핑을 흔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되지 않도록 여론전을 펼쳐내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이 작업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건 중국. 중국이 이 대국으로 커져가기 가장 좋은 조건이 이제 한국을 먹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막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도 자국의 안보 이익에 한국이 항상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이제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이야기가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지금 미국에 있고 보수 인사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보수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당연히 우파의 지원자로 목소리를 내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이 담고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현실적으로 마주친 상황은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다수의 한국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의 싱크탱크를 접촉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압력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대표 인사들이 압박을 느끼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로 인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고위 측근이 식사 자리에서 그런 고충을 민경욱 의원에게 털어놓았다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탄핵하지 말라라고 고위직 측근이 전했다라고 합니다. 사태가 진정되면 윤석열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제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한국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시선도 돌리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직무를 복귀시킨 다음에는 파트너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겠죠. 민경욱 의원은 또 이렇게 다룹니다. 그 깊이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상황을 챙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윤석열은 한국의 트럼프가 아니냐는 농담도 돌고 있다라는데요. 이거 이재명이 들으면 또 속 뒤집어지겠는데요. 이재명은 본인이 한국의 트럼프다라고 찌꺼리고 다니고 있죠. 일단은 민경욱 의원이 이 트럼프의 고위직 측근들을 좀 만나면서 분위기를 좀 받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다. 부정선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대한민국의 피해국은 아닌 것 같고 호호호랑 같이 공범으로 조금 더 조직화했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을까. 대한민국은 빙다리 핫바지로 중국의 부정선거를 도와왔다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그 부분을 알고 있다. 보안이 중국에 먹힌 정보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는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왔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부정선거 세력을 밝히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런데 탄핵몰이에 지금 깜빵에 가 있다. 국민들이 이 대통령을 구해낸다면 국제사회는 윤석열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 중에 4대4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법률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정치적으로 해석해 봤을 때 그리고 거대 세력을 등에 업은 막가파식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그들의 마음대로 해석해 봤을 때 등등등 해석이 다양하죠. 그런데 저는 상식적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재판관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거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